그 합성 물질로 만든 인공 영양제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요. 한때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공식품 만들면서 가공식품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그 문제점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요. 최근에는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그 건강 보조식품,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다른 말로 영양보충제라고도 그러죠.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그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천연대 합성 똑술이라는 비타민 선택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인데요. 브라이언 클레멘트 박사가 쓴 책으로 이제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또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책은 입바른 의사로서 암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그 명승권 박사님, 그분이 쓴 책입니다. 뭐 국내서적이에요.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두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공식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유독 식품 채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장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아주 화랑새를 보이는 장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쪽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 이렇게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분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놓고 먹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식생활이 나쁜 분들이에요. 식생활이 나쁘다 보니까 영양 결핍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가 자연의 영양소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연이 만든 영양소가 진짜라는 거예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자연이 아닌 과학이 만듭니다. 합성물질이 사용되거든요. 당장 비타민 보충제 하나만 보더라도 95%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진짜가 아니라고 이 책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그 합성물질로 만든 인공 영양제가 문제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닷물의 경우 과학자는 그 천연의 바닷물과 구성비가 거의 똑같은 인공 바닷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 바닷물에 바닷물 고기를 넣으면 살 수 없든가 아니면 산다 해도 제 수명대로 못 삽니다. 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천연의 바닷물을 그대로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천연의 바닷물에는 지구 표면의 거의 모든 물질들이 아주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 같은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사과도 실험실에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연의 사과 그대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칼 세이건은 만약에 사과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험실에서 만들려면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과 하나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인공영양제도 똑같아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 이것들이 과학자가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영양제는 자연의 식품에 들어있는 자연의 영양분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고,
당연히 그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인공영양제에는 거의 필수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이 식품 첨가물들은 이제 화학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영양분 고갈시키는 그 문제를 또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영양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해롭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가끔 언론에도 이제 보도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책에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 전문 저널에 보시면은 이런 논문들이 무척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중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에 대한 건데요. 베타카로틴 잘 아시죠?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베타카로틴입니다. 보통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베타카로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다룬 논문인데, 예, 여기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요약하면 천연 베타카로틴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성 베타카로틴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되도록 영양제는 천연 식품을 통해서 천연의 영양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음식만으로 영양분 섭취가 충분할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에 따라 좀 감두늘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책에 따라서도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책에 따라서도. 어떤 책에서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음식만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은 그 현대식 농사법의 취약성을 문제 삼아요. 주로 이제 농약, 비료 같은데 이제 주로 과도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토양에 그 영양 성분들이 많이 유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자란 농작물의 영양분 구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인들의 식습관의 잘못,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현대인들이 가공식품을 이용하는데 그 식품 첨가물들이 남용된 그 초가공식품을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다 그건데 그런 그 식품 첨가물이 남용된 그 소위 말해서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 식품들을 먹게 되면은 그 영양분 결핍이 또 원인이 돼요, 그게. 그래서 현대인들 식생활이 잘못되면은 이제 영양분이 결핍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영양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책들은 또 그래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식생활이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가 영양분 결핍 문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길 봐도 영양분 결핍 문제 거의 없어요. 물론 일부 이제 특별한 계층의 경우 영양분 결핍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되게 식생활이 나쁜 분들이에요. 과일, 채소 같은 거 잘 안 먹고 주로 이제 초가공식품들 즐겨 먹는 분들이거든요. 식생활만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그 후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식생활만 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영양제 굳이 안 먹어도 되고요. 그게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사실 이제 식생활이 잘못된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이제 토양에 그 문제가 있다면 영양분이 유실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